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의학, 환경, 보건 관련 7개 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곧 있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2심 판결은 이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빈대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빈대 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하고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퇴치제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심장 질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5년 전보다 40%가량 늘어난 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환자의 증가 비율이 40%로 전체 환자 증가 비율 20%의 2배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품 시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짝퉁 명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할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5만 5천여 상자 분량을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압수된 물품은 600상자에 불과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미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평가해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공개했습니다. 1회 세탁 기준 세대의 비용은 종류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고 세척 성능도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세제 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에 이어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빈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빈대 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하고 한 달 안에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우리나라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에 이어서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죠. 한 2,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30여 건,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빈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방제에 나섭니다.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를 없애기 위해 퇴치제 효능도 높입니다. 해외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퇴치제를 서둘러 도입할 수 있게 다음 주까지 긴급 사용 승인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방역업체와 함께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빈대 확산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대 발생 현황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10대와 20대가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23개 병원 응급실 손상 환자 조사 결과를 보면 19만 3,384명 가운데 자신을 해친 환자의 비율은 5.1%로 10년 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전체 연령의 46.2%를 차지해 10년 전 30.8%보다 크게 늘었으며 다른 연령대가 대체로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자해 이유로는 2012년에 가족이나 친구 간 갈등이 27.9%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를 차지해 주요 이유가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10대에서 20대 젊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낸 최근 5년간 심장 질환 진료 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183만 3천여 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진료비는 지난해 2조 5천억 원으로 5년 만에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대 환자는 13,000여 명, 20대 3만여 명으로 각각 5년 새 40% 정도씩 증가했고 30대도 4만 8천여 명으로 27%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심장질 환자 증가에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등 식생활 변화와 운동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의학환경보건학회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근거가 명확하다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7개 학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이마트에 대한 2심 판결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개 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간질성 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한다는 사실과 2주라는 비교적 짧은 노출에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 연구에서는 CMIT와 MIT에 노출된 이들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후 5년을 비교한 결과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해외 직구를 광고하는 글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항히스타민제 등의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판매 대행하는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판매 광고글이 게시된 곳은 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 블로그가 10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3,761건의 선천성 매독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사산 231건은 영아 사망 51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미국 내 선천성 매독은 335건이었던 2012년에 비하면 10배가 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중 약 90%는 임산부가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천성 매독 신생아의 약 38%는 산전 진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 명화의 대명사로 불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얼핏 봐서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한 여성의 초상화인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희대의 과학자이자 사상가 또 미술가였던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한 점의 그림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천재의 영혼이 녹아든 작품 모나리자를 오늘 과톡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모나는 결혼한 여성, 부인을 뜻하고 리자는 그녀의 이름으로 모나리자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리자 부인의 초상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빈치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 그림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각지를 여행할 때 지니고 다니며 죽는 날까지 곁에 두었다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숨겨졌던 모나리자의 비밀을 지금부터 밝혀본다. 1503년 피렌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 의뢰를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초상화를 의뢰하고 싶으시다고요?
어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기념으로 남편이 제 초상화를 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사스럽게. 어허허허허허. 남편분이 꽤나 사랑꾼이신 모양입니다. 그런가요? 이 초상화가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당시 초상화의 의뢰 가격은 거의 집 한 채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고가였는데 때문에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귀족이나 부자들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리자 부인의 남편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로 비단 판매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아무튼 간에 초상화 좀 잘 부탁드릴게요. 원판이 워낙 좋으니까 빨리 잘 그려주시겠죠? 농담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빈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저기 부인, 그 살짝 미소를 좀 지어 보시겠어요? 아니 좀 크게 미소를 지어 달라고요. 예. 아니 지금 너무 크게 웃었고 너무 활짝 웃었고 적당히 조금만. 리자 부인이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도저히 포착할 수 없었던 것. 저 부인 잠시만요. 결국 다빈치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래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조금만 보여주면 다들 웃겨갖고 까무라친다니까. 다행이네. 자, 부인, 이 앞을 바라봐 주세요. 부인을 위해서 제가 광대를 불러왔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광대에 갖은 노력에도 리자 부인은 미소를 짓지 않았고 아휴,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예? 아이, 저렇게 안 웃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이후 다빈치는 악사부터 동물까지 여러 방법을 동원했으나 그녀의 미소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미소 지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남편이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 모습을 포착한 다빈치는 큰 영감을 받게 됐는데 그래, 저거야. 저 비밀스러운 미소를 표현하는 거야. 그 뒤부터 속도를 낸 작업. 하지만 다빈치는 그녀의 미소, 입술 부분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작업을 중단했고 근처의 병원으로 향했는데 어제 죽은 시체가 맞겠죠? 그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굴도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어렵게 시체를 구해 안면 해부학 연구를 시작했는데 미소 지을 때 사용하는 모든 근육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미소 지을 때 가장 크게 사용되는 근육은 큰 광대근이다. 큰 광대근이 움직일 때 사람은 상대방이 웃는 것으로 인지한다. 근데 무슨 그림을 그리는데 해부학까지 하고 그러세요? 초상화는 그 사람의 내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진정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작업을 위한 기본 준비고요. 그 후 다빈치는 안구 해부학까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부터 시선을 나한테 고정해봐요. 내가 움직여도 여기를 계속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곤 옆으로 몇 걸음 이동한 다빈치.
제가 잘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흘겨보면 시선을 고정해도 옆에가 물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가락을 펴볼게요. 이게 몇 개로 보이죠? 아유, 그건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흘겨볼 때는 시신경이 100%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빈치는 이러한 해부학 지식을 활용해 모나리자의 감추어진 미소를 표현했는데, 모나리자의 입부분을 살펴보면 오른쪽 입꼬리는 살짝 올라간 것에 비해 왼쪽 입꼬리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 입술 끝과 귀 사이에 있는 큰 광대근을 명암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선을 입술에 집중해서 보면 내려가 있는 왼쪽 입꼬리 때문에 미소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선을 왼쪽 눈 위에 고정하고 입술 부분을 흘겨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슬쩍 봤을 때는 활짝 웃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웃나 싶어 막상 입술을 보면 무표정처럼 보이는 모나리자. 보는 사람마다 그 미소에 의문을 갖게 하는 완벽한 다빈치의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내면을 담아내야 한다는 본인의 철학에서 찾아낸 결과물이었고, 다빈치는 작품을 그릴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평생 13점의 그림만 남길 수 있었다. 한편 다빈치의 역작인 모나리자는 과학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X선 형광 분석기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모나리자는 최대 30겹까지 칠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한 번 덧칠된 막의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가량인 40마이크로미터 이하였다고 한다. 이는 다빈치가 안개와 같이 흐릿한 느낌을 내는 일명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흐릿한 윤곽선은 우리 시신경에 혼란을 가져오고, 특히 명암과 운동을 인지하는 간상세포를 자극해 대상이 아스라이 멀어지는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일본의 음성학 전문가 스즈키 마스미 박사는 2005년 모나리자의 목소리를 복원해 발표하기도 했는데, 모나리자의 신체 조건을 분석한 뒤 15만 건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모나리자와 조건이 유사한 목소리를 찾아냈다고 한다. Sono Monna Lisa. La mia storia è avvolta dal mistero. Alcuni credono che io sia Maria Maddalena, altri la Gioconda, Isabella d'Este o la madre di Leonardo da Vinci. Altri ancora credono che io sia proprio Leonardo da Vinci. L'unica cosa che si può dire con certezza è che sono la donna con il sorriso più amato e misterioso del mondo. 하나의 작품을 위해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연구했던 진정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인류사의 위대한 천재로 불리는 이유는 끊임없는 연구와 작품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 저지 등의 정부 환경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 속에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를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촉진지구 에코존으로 지정했습니다. 에코존 지정은 올해 9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광화문역, 시청역, 을지로 입구역 일대를 제1호 에코존으로 정하고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서 컵 반납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도를 높여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는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광화문 에코존 동행단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한국전력이 산업 현장에 쓰이는 대용량 전기요금을 9일부터 인상합니다. 한전은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산업용 을 전기요금을 1kWh 기준 평균 10.6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서 동결하기로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을 전력을 사용한 고객 수는 전체 0.2% 수준이었지만 전력 사용량은 4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전은 또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 원에 달하는 적자 해소를 위해서 조직 개편,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사 조직을 20% 정도 축소하고 운영 인력 감축, 희망 퇴직 등을 통해 전체 조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공릉동의 한전 인력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한전 KDN의 지분 20%, 필리핀 칼라탄간 태양광 사업 보유 지분 등을 매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에는 축구장 200개를 합친 면적, 즉 아파트 단지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열차 정비 기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창고와 360도 초음파 진단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열차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민레발 KTX가 1년에 주파하는 거리는 무려 6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지구로 절반 정도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소화하는 만큼 KTX 차량은 세심한 정비가 필수입니다. 아파트 단지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정비기지. 이곳에서 정비사들이 360도 초음파 진단 기기로 피로 균열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내버려 뒀다간 탈선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혹시 이 차축과 해당 신호가 뜨면 저희들이 이거를 위근드 센서에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 이 파형을 가지고 정비기지에서 보관 중인 부품만 350만 개, 84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 자동화 창고는 지시만 하면 2분 안에 부품을 배달합니다. 360kg에 달하는 무거운 차륜, 즉 기차 바퀴를 정비하는 작업은 로봇이 도맡으면서 효율이 20% 올랐습니다. 지난 2004년 프랑스 떼제베 도입돼 KTX가 시작되다 보니 윈도우 등장 이전에 구형 컴퓨터 전산 장비도 우리 기술로 최신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기적인 경정비와 사고 발생 이후에 중정비를 모두 소화하고 있는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 혈세로 도입된 열차 수명을 연장하고 열차 안전을 강화하는 보증 수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초기에 도입된 KTX 열차 수명이 한계 수명인 30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지만 이렇듯 철저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져 온 만큼 수명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집에서 일반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제는 어떻게 고르고 계십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 중인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가격과 세척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주부 강숙자 씨는 집에서 쓰는 세탁세제를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세탁도 잘 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일반 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세척력과 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염 종류별로 세척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이나 흙 같은 오염물은 다우니와 커클랜드, 리큐 제품이 상대적으로 잘 지워졌고 혈액이나 잉크같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다우니, 커클랜드, 퍼실 제품을 썼을 때 가장 깨끗했습니다. 가격은 1회 세탁 비용 기준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 비용은 갤럽 제품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328원인 다우니로 가장 저렴한 갤럽과 8배 차이가 났습니다. 세척 성능이 우수하면서 1회 세탁 비용이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커클랜드와 리큐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와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거나 액성이 표시와 다른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품질과 가격 정보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고물가 장기화와 중동 사태로 내수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유통과 제조업계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올해 연말 세일 기간을 20일로 늘립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료품, 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30만 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3만 원대 5G 요금제, 30에서 80만 원대의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세 개편은 하이트 진로가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하는 등 최근 소주 가격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나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자식 세대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54%로 2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었습니다. 자식 세대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29.1%로 2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또 19세 이상 취업자의 54.6%가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옮겨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됐기 때문인데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 또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 여부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과 중국 등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 국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로 지정 기준은 3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큰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 생산의 3% 이상인지, 달러 순 매수가 1년 중 8개월간 국내 총 생산의 2%를 넘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불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관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이 불투명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외환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 정책 운용에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다시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조속한 업데이트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할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서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인 매직라인과 관련해 일부 기관과 사용자들이 업데이트나 삭제를 하지 않아 여전히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기관과 사용자들이 보안 조치를 미루는 사이 북한의 해킹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탐지했다며 패치가 안 된 일부 언론사에선 북한 해커가 해킹 인프라를 재구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최고급 리조트인 마리나베이 샌즈 고객 정보가 해킹됐습니다. AFP 통신과 현지 매체 CNA 방송 등에 따르면 마리나베이 샌즈는 지난달 20일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지난달 19일부터 20일 66만 5천 명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거주 국가 등이 있는 정보에 무단으로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는 현재까지 무단 접속한 제3자가 고객 정보 등을 악용해 손해를 끼친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명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품 시가로 따졌을 때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로 해경이 적발한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 화물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창고로 해양경찰관들이 급습합니다. 화물차 안에 가득 쌓여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명품처럼 보이는 옷과 가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교해 보이지만 모두 짝퉁입니다. 보관 창고에도 가짜 명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물건, 위조 상품이라고 그러죠. 51살 A씨 등은 해외 명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제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했습니다. 2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온 짝퉁 제품이 상자로만 5만 5천여 개, 무게로는 2,000톤에 이릅니다. 가짜 명품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정품 시가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로 해경이 적발한 역대 밀수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압수 물량이 불과 600여 상자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 등은 우리나라를 거쳤다가 바로 해외로 나가는 환적 화물의 경우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을 두고 안쪽 깊숙이 위조 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물품을 한국을 경유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해상 화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하여
해경은 A씨 등 17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 일당에게 위조 제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하고 남은 공범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사기를 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보통 위급한 상황에 놓인 척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엔 부업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외국인 친구를 소개해주는 앱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한 달 순수익이 5만 달러가 넘는다며 부업으로 해보라고 추천받은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 수수료를 25%나 챙길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주문을 먼저 받고 물건값은 나중에 입금하는 방식이라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만난 적도 없는 친구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그 제약 없이 좀 간편하게 휴대폰 하나로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믿고 처음에 접근을 좀 했었습니다. 쇼핑몰 운영 초반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물건의 대금을 사이트가 안내하는 계좌로만 넣으면 얼마 뒤 물건값과 수수료가 포인트 형태로 쌓였고 초반엔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왔지만 사이트에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해 수중에 가진 돈을 넣도록 유도한 겁니다. 돈을 다 써서 대금을 치르지 못하자 사이트는 4일 만에 A씨 쇼핑몰을 폭파했고 A씨는 결국 투자했던 5,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일본인 친구에게 따져보려 했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이 쇼핑몰에서 이제 자금 회수가 안 돼서 계속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 주문건을 처리해야지만이 이제 제 상점이 이제 무효했던 걸 풀릴 수가 있고 돈을 찾을 수 있다. A씨가 당한 건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변주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40여 명에 달합니다. 유사 쇼핑몰 사이트만 100여 개가 넘는 데다 대부분 해외 쇼핑몰 사이트라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소액 투자라고 하니까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이라도 조금 벌겠다고 시작한 계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친문과 신뢰를 빌미로 벌이는 스캠 사기. 하루가 다르게 수법이 진화하는 사이 속수무책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군 취업을 빌미로 한 사기 범행은 이미 수차례 반복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홍준기 씨. 지난해 주한미군 직원이라는 A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정식 채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외부 공고 없이 직원 추천으로만 뽑는 자리라는 그럴듯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홍 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채용은커녕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A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년이 이제 68세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근속시 이제 미국 시민권도 나올 수 있다. 단 이제 일주일 안에 돈을 입금을 해야지만.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홍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는데 총 피해 금액만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주한미군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인이 채용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공개 경쟁보다 추천 채용을 선호하는 점이 A씨 범행의 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미군 부대락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피해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주한미군 취업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미군 취업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직원이 구속됐고 지난해에는 실제로 부정 취업까지 시킨 혐의로 전현직 직원 등 26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취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라며 돈을 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합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편의점 이마트24가 종합건설사 YMK 종합건설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조립식 주택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URL로 3D 모델하우스에 접속해 주택 내외부를 둘러보고 전문 상담원과 상담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거실, 테라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된 단층 15평형, 복층 20평형과 25평형 3가지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설계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고 이르면 2달 안에 원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구매자 소유의 허가된 토지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국 이마트24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야간관광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야경의 대명사인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해 덕수궁과 한양도성 낙산 구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드론을 이용한 서울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쇼와 부산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미디어 예술을 활용한 포항 구룡포 피어라 계단, 통영 디피랑 등 최근에 시작된 볼거리들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대전 영시축제와 부안 붉은 노을 축제 등과 같이 1년에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축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흥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 장현천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흥시는 장현천 상류 지역에서 지난달 9월 중순 수달 3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수달 1마리가 밤에 장현천의 모습을 드러내고 물고기를 잡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현천에서 수달이 처음 발견되자 시는 지난 7일 명예환경감시원 50여 명과 함께 장현천 일부 구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달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장현천 수달의 보호 가치를 홍보하고 수달 서식지 보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가 생후 120일 만에 어미품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생후 4개월이 맞은 지난 4일부터 쌍둥이 사육 방식을 인공 포육 병행해서 완전 자연 포육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야생 판다는 새끼를 낳을 때 한 번에 한 마리씩 낳지만 간혹 쌍둥이를 낳은 경우 어미가 동시에 2마리를 돌볼 수 없어 한 마리는 도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에버랜드 동물원 측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미가 새끼 한 마리를 포육할 때 다른 한 마리는 사육사들이 인공 포육하는 방식으로 쌍둥이를 돌봐왔습니다.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며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벌여온 이스라엘이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했다고 밝혔는데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무전으로 공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마스의 땅굴과 연결된 건물입니다. 전면전 대신 국지적 지상전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לראשונה בעשרות השנים האחרונות צה"ל נלחם בלב ליבה של העיר עזה, בלב ליבת הטרור. זו מלחמה מורכבת וקשה. ולצערי יש בה גם מחירים. 지상전 개시 일주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이 가자시티의 학교와 병원 등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עזה היא בסיס הטרור הגדול ביותר שבנה האדם אי פעם. כל העיר הזו היא בסיס טרור אחד גדול. 본격 시가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이 흰색 깃발을 들고 탈출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열어놓은 민간인 대피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인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북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병원 등에 대피해 있지만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절반이 연료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s of yesterday, it's a total of exactly 569, and that is since the 21st of October when the border crossing was open. But none of them
has contained fuel, which is still banned by the Israeli authorities.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ll, there will be no ceasefire, general ceasefire in Gaza without the release of our hostages. As far as tactical little pauses, an hour here, an hour there, we've had them before.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마스 소탕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월요일 하루 300명이 더 숨져 전체 사망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달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가자지구 의료시설에 102건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의료인 16명이 숨졌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7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쟁 당사자들은 가자지구 내 의료인과 의료시설 등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오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며 그동안 가자지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0.5%가 넘는 1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하루 평균 160여 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뇌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탐침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원자 단위로 얇은 신소재 그래핀을 이용해 100나노미터 두께의 탐침을 개발하고 살아있는 쥐의 뇌 표면에 탐침을 부착해 뉴런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센서가 유연성과 접착성이 뛰어난 데다 고르지 못한 표면에도 장시간 부착될 수 있고 신호 측정 시 해상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탐침으로서 성능이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가 절단된 환자가 의도대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 의족용 고성능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디지트 연구팀은 하지 절단 환자의 근전도 신호를 안정적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센서를 개발했다며 이를 무선 모듈 등에 결합해 로봇 의족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의족 내부에 발생하는 땀 등에도 안정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며 유연성과 신축성, 접착력까지 우수하다며 실제 하지 절단 환자에게 센서를 부착한 결과 다양한 보행 환경에서 근육 신호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쓰고 회수된 배터리를 모듈 단위로 분해하지 않고도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고 재활용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리튬 배터리를 충방전할 때 나오는 전압, 전류, 용량 정보를 색깔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를 딥러닝으로 학습해 배터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터리의 여러 구성품 가운데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까지 찾아낼 수 있다며 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 로체스터대 린가 디아스 교수의 상온 초전도체 개발 논문이 철회됐습니다. 네이처는 해당 상온 초전도체 논문에 대한 과학계 의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논문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란가 디아스 교수팀은 질소주입 루테튬 수소 화물이라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며 해당 물질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상온에서도 초전도 성질을 보인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겨울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에 맞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주 후반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주말부터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넘어선 겨울의 문턱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